안녕하세요. 저는 오비원이라는 물류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서병훈이라고 합니다. 오비원은 운송사, 화물 차량 기사님들을 포함한 운송 관련된 모든 담당자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업무 툴입니다. 오늘 촬영하고 있는 부분은 오비원의 웹 기능을 사용하실 배차 담당자님들 그리고 도크 지정자님들을 위한 튜토리얼입니다. 이분들의 업무 효율을 좀 더 개선시켜 드리기 위해 오비원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웹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차 담당자님과 도크 지정자는 이 흐름상 정말 중요한 두 개의 축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오비원은 이렇게 네 개의 심장이 정보를 잘 순환시켜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사님이 자기의 작업 상황을 앱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기를 시작했다 혹은 상차를 마치고 출하했다 등의 정보를 오비원 엔진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 오비원 엔진은 자동으로 이 차량이 언제쯤 도착할지 그리고 순번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계산을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그걸 기반으로 배차 담당자님은 이제 배차 계획을 인풋하게 되시는데요. 배차 계획 한 건 한 건이 입력될 때마다 시나리오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시나리오란 이 기사님이 목적지까지 갈 때 어떤 작업들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나리오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도크 지정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이 어떤 도크에서 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는 이분이 인풋을 주기 전까지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이죠. 네, 그럼 실제 웹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 관리는 이제 각종 마스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 입차 관리는 배차 담당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제는 어떤 차량들이 지도상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짐을 싣고 가고 있는지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페이지가 있고, 도크 관리는 도크 지정자가 대기열에 도착해 있는 차량을 어떤 도크로 꽂아 넣을지 결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KPI 관리는 ATCT 실적을 볼 수 있는 테이블과 대시보드가 존재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관리,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들을 이제 새로 등록을 하고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데 이제 필요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 기타 관리 그리고 시스템 환경 설정은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배치 잡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마스터들이 관리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마스터입니다. 이제 OB1에서 직접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그 정보를 SAP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이 차량의 소속 플랜트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차량 번호를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조합해서 풀 차량 넘버를 기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배차 계획을 앱으로 받고 작업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 운전자 아이디와 매핑을 시켜줘야 됩니다. 운전자 아이디는 관리자 관리 카테고리 안에 사용자 탭으로 들어가셔서 운전자 아이디를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사 코드 3미, 최대 팔레트 32팔레트, 최대 중량 2.5톤. 근데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꼭 킬로그램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톤수로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꼭 킬로그램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톤급을 25톤으로 정하고 나머지 정보를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이 정보가 바로 SAP ZSR 0123 그 차량 마스터 쪽에 넘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은 도크마스터입니다. 이 도크마스터 페이지는 헤더 그리고 디테일 두 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먼저 헤더에서 이 작업장을 생성해 주시고 그 작업장 안에 어떤 도크들이 들어갈지 그리고 그 도크의 이름과 정렬되는 순서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0 공장에는 지금 작업장이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작업장 안에 만약에 하나의 추가 도크를 생성해야 된다 했을 때는 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행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이름을 설정해 주신 다음 도크의 번호, 도크 지정 페이지 가보시면 도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얘가 첫 번째로 보여야 된다 했을 때는 이 숫자를 이제 변경해서 이 숫자가 이제 가장 이제 작은 숫자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반영이 되는데 지금 이 페이지는 실제로 운영에 쓰이고 있는 페이지여서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용기 하차 작업장을 또 새로 생성을 해야겠다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헤더 부분에서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 이제 플랜트를 설정을 해주시고 도크 아이디는 2번 그리고 지금 기존 작업장도 제품 상차장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도크 순서를 이제 입고가 먼저 되어야 되니까 1번, 2번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 저장을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지만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QR코드 관리와 시나리오 관리 이 두 개의 마스터는 배차 한 건이 발생했을 때 차량 기사님이 앱상에서 처리해야 될 버튼들의 개수와 그리고 그 버튼들의 순서를 결정하는 마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스터는 변경되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본 정보 관리에 있는 마스터 데이터는 이걸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사용자 마스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관리 탭에 사용자 페이지로 넘어와 보게 되면 지금까지 등록된 모든 OB1 사용자들의 목록이 보이고 여기서 추가 생성, 수정, 삭제, 그리고 비밀번호 초기화까지 가능합니다. 새로 신규 생성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운전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번호 뒷 4자리 그리고 핸드폰 번호 뒷 4자리 숫자 8개 조합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다른 사용자분들 OB 직원, 3PL 직원분들은 자기의 이메일에 이름 부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명은 자기 본인 이름을 써주시고 그리고 사용자 그룹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 넣어주시고 그리고 새 비밀번호 최초 등록 시에는 숫자, 특수문자, 알파벳, 대소문자를 모두 포함하여 10자리 문자로 넣어주시면 되고 화주 코드를 반드시 이 OB1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지만 꼭 기입해 주시고 물류센터는 자신이 속한 공장으로 넣어주신 다음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기입한 다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아이디를 등록했을 때는 반드시 차량 마스터의 운전자 아이디 필드에다가 매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매핑 작업까지 완료가 되어야 기사님이 앱에서 로그인 및 시나리오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3PL 배차 담당자님들이 주로 사용하시게 될 배차 계획 그리고 배차 실행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페이지들은 기능면에서 그리고 구조상 거의 동일하지만 배차 계획은 미래의 오더를 갖고 미래의 배차 계획을 세우는 페이지인 반면 배차 실행은 이송 당일이 됐을 때 그 계획들을 가져와서 관리를 해주는 페이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송 당일이 되면 오더 변경 건들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또 교통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작업 상황에 따라서 이제 차량들이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수정 건들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차량들이 버튼을 눌러주는 그 내역을 보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차 계획은 이송 정보를 받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SCM이 입력한 STO 정보 그리고 영업이 입력한 SO 정보, 판매 오더를 전부 좌측의 테이블에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 거래처 그리고 직매장별로 총 몇 팔레트의 오더가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 오더를 처리하기 위해 25톤 트럭과 18톤 트럭의 회전수는 총 몇 대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연을 해드리자면 총 수량을 이 목표 수량 옆에 가져와서
회전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톤은 32팔레트로 매핑이 되어 있고 18톤은 22팔레트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량이 32팔레트인 곳은 25톤 한 대, 그리고 18팔레트인 곳은 18톤 한 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목표 수량이 총 수량에 근접하게끔 이 둘의 차이가 0 혹은 그 0에 가깝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최종적으로 이 아래 합계가 된 그 회전수를 가이드 삼아서 좀 더 세부적인 배차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차량들의 순번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서버에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잘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찍을 예정이긴 한데 프리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차량들 순번에 맞게끔 타임 슬롯이 정해지고 그걸 차트와 그리드상에서 이제 정렬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타임 슬롯은 시간별 차량 지정 페이지에 직접 사용자가 시간과 그 시간에 맞는 차량의 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